안녕하십니까. 초등 예비 학부모 교육을 하게 될 실양초등학교 교사 박윤희입니다. 입학을 앞둔 우리 아이들만큼 설렘과 그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믿어주는 만큼 성장한다고 합니다. 저는 생활지도와 관련돼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1학년 학생들의 특징과 미리 준비하면 좋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학년 학생들의 특징, 입학 전 미리 해보는 신체 검사, 그리고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학년별 특징을 찾아봤습니다. 학년별 특징을 한 문장으로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살펴보시면서 몇 학년 학생의 특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춘기 아이의 껍질을 깨는 이 부분을 보시면 아무래도 고학년이다 라는 걸 느끼실 테고요.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돋보이고 싶어하는 2학년입니다. 사회성과 지적 호기심이 자라나는 3학년이고요. 그럼 우리 1학년 아이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1학년 아이들은 반은 우주인, 반은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상상력이 뛰어난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1학년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적 특징, 정서적 특징, 인지적 특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아이들의 신체적 특징은 손과 발의 협응이 발전하고 소근육과 균형 감각이 발달이 진행되지만 조작 능력에서 큰 편차를 보입니다. 대근육의 발달로 뛰는 행동을 자주 하고 좋아하며 강한 활동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에너자이저라고 하죠. 이런 신체적 특성을 반영해서 편한 복장으로 학교에 등교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신발은 운동화가 좋고요. 실내화도 운동화형 실내화가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이들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마시고 적당한 움직임은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정서적 특징은 아무래도 저학년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싸움이 잦습니다. 작은 일도 이르는 아이들이 많고 수업 시간에도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주제가 나오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원하지 않지만 아이들의 가정사를 속속들이 알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과 상상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거짓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환경 변화에 불안을 느끼고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고 애정과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두려움과 또한 기대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교사를 전적으로 신뢰를 하게 됩니다. 1, 2학년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불러대거든요. 선생님, 선생님. 부모님께서는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면서 작은 일이라도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학년 학생들의 인지적 특징은 학교 생활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학년입니다. 마음에 드는 책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요. 이야기 듣고 상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활동에 오래 집중하지 못해서 주의 집중 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이어야 쉽게 이해하고 주변의 것들을 신기해 여기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는 것도 자꾸 물어보니까 아이의 질문을 무시하지 마시고 대화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학 전에 미리 해보는 신체 검사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시력 검사는 왜 필요하냐면 만 7, 8세가 되면 우리 아이의 시력이 완성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근시인 상태로 학교에 오면은 아이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앞을 보고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잘 보이지 않으니까 두통, 정서불안, 심하면 학업 스트레스까지 동반된다고 하니 아이의 시력 검사 꼭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력 검사는 문제 시 말하기와 듣기 등 언어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또 이 시기 아이는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시기이므로 치과 검진을 통해서 충치 치료도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레르기 검사가 왜 필요하냐면 학교에서는 급식이 이루어집니다. 특정 식품 혹은 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을 시 증상과 대처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셔야 학교에서도 올바르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입학 전후에 건강조사서를 배부하기 때문에 그곳에 아이가 가진 질병, 수술, 이력 등을 자세히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에게 알레르기 음식이 나오면 먹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 부모님께서도 학교에서 미리 제공하는 급식 메뉴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확인이 필요해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일 빠뜨린 것이 있다면 입학 전 반드시 예방접종을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료가 되어야 될 예방접종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내염은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어머니들처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문제가 무엇일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데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학습 능력과 학교폭력, 따돌림과 관련돼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1위랑 2위는 1위 친구들 선생님과의 관계, 2위 의사 표현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어요. 선배 학부모 입장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반드시 준비하면 좋겠는 항목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규칙적인 생활 훈련하기와 집중하는 습관 기르기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해보는 습관 기르기, 의사 표현 능력 기르기를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2가지 설문조사에서 비슷한 항목이 나왔습니다. 바로 표현 능력 기르기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아이 표현력은 그럼 어떻게 길러줄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가족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역할놀이를 통해서 고마워, 미안해 등 간단한 인사말을 연습시켜 주시면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마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아이의 불안함을 인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을 때 충분한 애정으로 안심시켜 주면서 믿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엄마와 떨어지는 걸 유난히 두려워하는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시죠? 헤어지는데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금씩 헤어지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늘려주셔서 친근한 환경에서부터 천천히 연습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이들과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예비 소지bil 등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학교를 방문해 보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입학을 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나누는 아이가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나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인사하는 경험을 만들어주세요. 색종이 같은 준비물을 친구들과 나누어 쓸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가르쳐 주시고요. 작은 다툼은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기다려 주세요. 갈등을 지혜롭게 조율하는 힘이 최고의 사회성입니다. 괜찮니? 미안해. 고마워. 내가 도와줄까?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부모님께서 먼저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입학 전 마음을 키웠다면은 바른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습관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도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바른 식습관. 아이들은 등교를 하면서 급식실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해야 하므로 집중해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한 자리에 앉아서 골고루 먹기, 특히 젓가락질 연습은 필수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화장실 사용법입니다. 스스로 뒤처리를 하고 휴지 버리고 물 내리고 옷 입고 손 씻기까지 서투를 수 있으니 아이들이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공용 화장실 예절까지 함께 지도해 주시면 더 좋겠지요. 스스로 가방 정리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정리하는 연습은 꾸준히 반복을 필요로 합니다. 집에서는 부모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학교에서는 스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산 같은 경우도 학교에 오면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돌돌 말아 정리하는 연습부터 하면 우산 같은 것도 안전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바른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 시범을 직접 해 보이시고 습관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확인과 칭찬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가끔 옷에 용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학년 아이의 경우 친구들과 노는데 열중하느냐고 학교 화장실 이용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참다가 실수하는 아이가 종종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갈아입을 수 있는 여벌옷, 속옷을 보내주시면 학교 사물함에 두고 선생님께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입학에 필요한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벼우면서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책가방. 책가방은 가볍고 딱딱하지 않은 게 좋은데요. 특히 공책이나 책이 들어갈 수 있게 입구가 큰 것이 좋습니다. 앞뒤가 막혀서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운동화 모양의 실내화가 필요합니다. 실내화를 사기 전에 아이 발에 꼭 맞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슬리퍼형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떨어졌을 때 소리가 덜 나는 천으로 만든 필통이 좋습니다. 그 외에 학용품은 최소한의 것이 필요한데요. 학용품은 학교의 안내를 받고 천천히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에 따라서 필요한 용품이 다르기 때문에 예비 소집일이나 입학식 날 담임 선생님의 자세한 안내 후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아이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준비물을 매개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사용법도 같이 익히면 좋습니다. 물건에 애착이 생기면 입학 후에 자기 물건을 잘 챙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학용품에는 꼭 이름을 써주세요. 여러 개가 모여서 한 개를 이루는 색연필, 사인펜 같은 경우는 각각의 낱개의 이름을 꼭 써주셔야 합니다.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는 아이의 학교 생활이 걱정되실 텐데요. 스스로 챙기고 책임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세요. 집에서 아이들의 공간과 소유물을 만들어주고 정리할 위치를 함께 정해보면서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친구들과 잘 사귈 수 있을까 또 고민이시죠? 아이의 교우 관계는 늘 변화합니다. 교우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아이들이 다양한 교우 관계 속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격려해 주세요. 자녀의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친구를 소중히 대하는 마음을 갖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1학년 학생들의 특징 중 하나로
주의 집중 시간이 짧다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아마 산만한 아이에 대해서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실 텐데 아이들의 집중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수업을 구성하실 때 한 차시당 두세 개의 활동으로 구성을 하세요. 산만한 아이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좋습니다. 충분한 노력을 통하면 아이들을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놀이를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보통 사회성이 부족하다 하면은 넌 무슨 남자아이가 이래? 이런 식으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가 있는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아이가 위축될 만한 상황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야 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아이의 말에 공감과 경청해 주세요. 사회성은 학교 생활을 통해서 발달됩니다. 자, 또 이제 이거 고민인 분 많을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를 자꾸 놀리고 때리는 이런 개구지인 친구들이 있는데요. 일단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의 마음도 읽어주시고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고 먼저 사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지도는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나 아이가 욕을 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당황하실 텐데 이럴 경우는 무조건 화를 내지 마시고 이 화난 아이의 감정을 좀 읽어주시면서 차분한 어투로 대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한테 이런 말을 들었는지 알아보시고 그 말을 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욕의 뜻을 알려주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말을 알려주고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해서 다시는 욕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무리하면서 자녀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3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모라고 합니다. 2위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 1위는 무엇일까요?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라고 합니다. 그러니 평소에 자녀분들과 충분히 대화하세요. 평소에 충분히 대화한다면 서로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고 갈등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 나누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